공직자의 재산, 이걸 신성한 사유재산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정책의 공정성을 해치는 도구로 봐야 할까요? 이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요. 지난 18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정말 뜨겁게 달궜습니다. 오늘 이 완전히 다른 두 철학이 어떻게 부딪혔는지 그 기록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논쟁은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공직자는 나라를 위해 자기 집을 팔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무려 18년의 시간을 두고 나온 정말 극과 극의 두 가지 대답을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자, 먼저 2008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철학이 처음으로 아주 단호하게 선언됐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청와대는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당시 정부의 철학을 그냥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개인의 재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이 원칙 뒤에는요,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아주 확고한 철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불법으로 모은 게 아니라면 그 규모 자체는 개인의 자유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부는 재산의 결과가 아니라 그게 만들어진 과정의 투명성, 여기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하지만요, 이 멋진 철학은 곧바로 아주 거센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 공개됐던 고위공직자들 재산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 본인부터 내각, 수석비서관까지 정말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바로 사회적인 논란에 불을 붙인 거죠. 자, 그럼 대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부가 내세운 원칙론은요, 곧바로 국민 정서와 꽝! 하고 부딪히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이 순간 강부자라는 단어가 탄생합니다. 이 말이요, 그냥 단순한 비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정부의 정체성 자체를 규정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프레임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당시 대중의 감정을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데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의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만든다?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아주 깊은 불신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받았던 과거의 정치적 지혜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법적인 정당성, 이런 것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이런 교훈이었죠. 자, 이제 시간을 18년 뒤로 확 돌려서 202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급진적인 전환이었죠. 이재명 정부의 이 지시, 이건요, 잠재적인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용 원칙을 선언해버린 겁니다. 2008년과는 정말 180도 다른 기준이 제시된 거죠. 0.1%. 네, 이 숫자가 바로 세로 윤리 기준이 얼마나 정밀하고 강력한지를 상징합니다. 실제 이해충돌은 물론이고 그럴 가능성, 그 낌새조차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과정의 투명성에서 인물의 중립성으로 윤리의 잣대가 완전히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는 애초에 그 시스템의 이해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세워진 겁니다. 자, 이제 핵심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두 시대의 접근법, 각각 어떤 비판에 직면했을까요? 이 표가 오늘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2008년의 키워드가 사유재산권과 공개였다면 2026년은 정책 중립성과 구조적 배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가 결국 완전히 다른 종류의 비판을 낳게 되는 거죠. 2008년의 접근법은 서민들의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오만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고요. 반면에 2026년의 접근법은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놓고도 여전히 다주택 참모들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위선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2026년에 이 초광수 역시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정책 전문가들이 배제되는 브레인 드레인 우려가 나왔고요. 또 여러 집을 팔아서 더 비싼 강남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이런 식의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18년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공직자 윤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난 20년간의 변화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불법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숨기지만 않으면 괜찮아 라는 단계를 거쳤고요. 이제는 이해관계자의 가능성 자체를 문제 삼는 구조적 윤리의 시대로 들어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패의 정의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정책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율은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는 18년 전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공직자의 재산은 지극히 사적인 재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자체로 대중을 향한 하나의 공적인 정치적 메시지일까요? 18년의 기나긴 논쟁도 답을 내지 못한 이 문제, 여러분은 그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